이 권태훈의 생애사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이 택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택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해요. 왜? 자기 이해관계하고 맞지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저 같은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나서서 해야 되나, 이제 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권태훈, 자, 여기 권태훈 이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애 고찰을 했고, 이분이, 그래, 지금 이제 무예 쪽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분이, 정언을 남겼어요. 1989년도에 정언을 남기셨는데, 그 이제 녹음하고 녹취가 있습니다. 녹음하고 녹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수박하고 이 택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수박은, 이 손바닥 있잖아. 손바닥으로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친다 이거야. 손바닥을 서로 친다. 그렇게 하고, 형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기, 넘어뜨리기로 들어가는 것이 수박이다 했고, 이제, 아이들이 하는 유습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박에 대해서. 그리고 택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져. 그러니까, 택견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민속놀이인데 이게 문화재 지정을 전후하면서 이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각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져다 붙여버리거든. 그럼 사람이 10명이면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지경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거 특정이나 특정 단체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사회 이게 지금 이게 문제예요, 문제. 택견이 지금 뭡니까? 처음에 73년도에 송덕기 이분이 그 예용의 그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전문위원회 조사한 거 10가지 아닙니까? 10가지 이게 조사 보고서인데 이게 원래 택견 조사한 게 아니에요. 태권도 측에서 태권도를 문화재로 지정해달라 하니까 태권도 조사하다가 이게 이제 이 자료를 그냥 첨부해서 낸 거예요. 문화재관리국에. 근데 이게 여기 보면 택견 이 기술인데 깎음다리, 안장거리, 안우거리, 낚시거리, 명치기, 겨치기, 발따기, 발등거리, 무릎팍치기, 내복장 갈기기, 칼제비 이래 돼 있어. 이게 이제 11개 기술인데 송덕기가 처음에 택견에는 총 20가지 기술이 있다. 총. 이거는 송덕기 정언이에요. 처음에 총 20가지가 있다 해서. 근데 좌우로 나누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10여 가지다. 그래서 벼랑에 이렇게 첨부한다. 그래서 이게 11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조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 씨가 말하는, 그러니까 송덕기입니다. 송 씨가 말하는 기술의 20종류보다는, 그 20개보다는 좀 더 많은 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법한데 기술이 있었을 맞죠? 이거 잘라야 되겠다. 있을 법한데 지금에 와서는 온전한 것을 알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해둬서 처음에 택견이 이게 민속놀이로서 총 20가지가 있다 했는데 이게 문화재 지정이 안 되지. 11개 기술로 어떻게 문화재 지정이 돼? 아무리 83년도고 하다 해도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출처 불명확한 기술들이 이게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택계나 자체의 이 정체성까지 지금 이게 모호해진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태훈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고, 생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왜 얘기가 되냐면, 그동안에는 송덕기 이 1인, 한 사람 얘기만 우리가 듣고, 한 사람, 그거 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로 호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송덕기만 저 1인 얘기만 들으면 이거예요.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으면 언급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자, 그래서 권태훈 생애사 됐고, 그 다음에 권태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송덕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1989년에 녹음하고 녹취를 남겼는데 그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택견뿐만 아니고 이 수박도 언급을 했어요. 수박하고 택견 언급했는데 수박은 상대방하고 이 손바닥 있잖아. 손바닥을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넘기기, 넘어뜨리기로 들어간다. 그게 수박의 형태라고 했고. 그 아이들이 하는 유서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정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수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최남선이 쓴 조선상식 풍속입니다. 이분도 같은 시대를 사셨어요. 일제강점기. 얘기가 똑같아. 형태하고 그런 것들이. 자, 그런데 줄이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보세요. 권태훈이,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택견 지금 고찰하는 거니까. 권태훈이 이 북촌에 있는 제동에서 출생을 해서 10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19세, 1919년도가 19살 아닙니까? 19세 아닙니까? 이 사이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2번을 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 유람단 견학을 하러 갔고, 두 번째 15세일 겁니다. 15세 때는 일본에 가서 일본 무도인 유도, 그 주도입니다. 그리고 검도, 켄도를 이분이 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19세 이전에 이분이 이 무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소시적에 어디를 이분이 출입을 하셨냐면, 얘가 경복궁이잖아. 서촌이잖아. 서촌 요 정도 밑에 보면 여기 피룬동이 있어요. 피룬동에 피룬대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지금 배화학교 있는 데입니다. 배화학교. 이분 얘기로는 자기가 10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1919년도면 19살 때 이후에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니까, 그러니까 19세 이전까지 이분이 어디를 출입을 하셨냐? 경복궁이 끝나가지고 서천 쪽에 가서 이 피룬대를 출입을 하셔서, 어디 가서 피룬대를 출입을 하셔서, 그리고 정언을 하신 게 1989년도에 이 피룬대가 서촌 활량들 택견 본산이다, 이렇게 해서 피룬대가 활량은 이제 한양이라고도 하는데, 한양, 그게 의미가 좀 이렇게 조선 초기부터 중기 후기로 내려오면 조금씩 변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런 조선 후기에는 무관이 좀 무과시험,
무과 시험 뭐 이제 급제를 했는데 이제 직책을 얻지 못하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인들이잖아. 무인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뭡니까 이 군역을 지는 사람들 말고 말고 그러니까 저 이제 무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활량들 이제 무인들인데 거기에 또 중인계층 이 서촌에 거기 뭡니까 중인들 그래 동계안에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 그 집안 자식들 그다음에 이분은 저기 뭡니까 권태호는 양반입니다. 중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자입니다. 송덕기는 뭐 그 당시에 택견은 서자도 안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송덕기는 그 당시에 서자도 택견 안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양반이고 적자예요. 그리고 권율장군 11대 손이고 자기 아버지가 저기 고종한테 보고까지 하던 이게 관리였고 그 다음에 을사오적에 서명했던 이제 자기 부친의 이 형제지. 형제는 법무부 대신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반, 그리고 북촌 쪽에 있던 이 양반 자제지, 자식도 택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디서 택견을 해서? 피룬대에서 했다, 피룬대에서. 피룬대. 서촌 활량들 본산이 피룬대다. 권태훈이 실제 시기를 살면서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출입을 하고. 그리고 활량이 아까 얘기했죠. 이 무인들 그다음에 중인계층들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양반집 자식들까지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무인들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1900년 출생해가지고, 서울 제동에서 출생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정언한 것은 서촌 피룬대가, 그냥 간단하게 그 당시 무인들이에요. 무인들이 택견을 했던 본산이다. 이렇게, 이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 중인이나 양반집 자식들도 이분 얘기가 그래요. 양반들은 거기 뭡니까 북촌 양반들은 그 담배 때 긴 거 해가지고 그 뭐 헛기침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안 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자식들도 뭐 안 하는데 관심 있는 자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어린 친구들이 그러면 거기를 출입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서촌 이 활량 이 택견의 본사는 피룬대고 그 피룬대에서 중심되는 주체는 그 당시 무인들이었습니다. 무인들 단순하게 군역을 지는 사람들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출입을 했던 권태훈이 정언을 했잖아. 1989년도에 뭐에 대해 정언을 했어요. 많이 남기셨는데 수박과 택견에 대해서 정언을 남기셔서 그 당시 그 무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셨던 분이에요. 그때 무인들이 이 수박하고 택견을 했다는 거지. 했는데 수박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손바닥을 서로 친다. 치고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친다. 손바닥을 서로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그리고 넘기기로 들어간다. 자, 거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택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박도 지금 권태훈의 정언에 의해서 이분이 수박을 아셨으니까 왜 그 당시에 무인들이 이제 한 것을 정언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정언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끊고 자. 그때 무인들이 그러면은 수박 외에 택견도 했는데 이 구분을 했잖아. 맞지? 이게 왜곡이 되는 거요. 그 당시까지 뭡니까? 이 무인들이 피룬대에서 수박하고 택견을 했어. 근데 권태훈이 수박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친구 넘기기를 하는 것이 수박이다. 그다음 아이들이 이제 유서보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랬고.
그다음 택견에 대해서는 문안택견, 문박택견, 그다음에 저기 저 왕십리 저쪽 오강패 택견. 그래 이분이 상세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요. 그 당시를 사셨고 직접 피룬대에 가서 그 택견을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수박하고 택견 두 가지를 정언을 했고 구분을 딱 했거든. 구분을 했는데 이 택견이란 게 문화재 지정 전후로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술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게 막 출처 불명확한 거를 막 이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뭐 전통 택견에다가 이렇게 호도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무엇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서양에서 온 복싱도 막 이 전통 택견이라면 전통이 되어버리고 막 무에타이도 우리 전통이 되고 레슬링도 우리 전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900년 출생해가지고 이 서울 제동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경복궁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서촌 피룬대가 있지 않습니까? 피룬대가 그 당시 무인들이 이제 그런 걸 했던 곳이거든. 했던 곳인데 거기서 이 권태훈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정언한 게 1989년에 있습니다. 그 녹음하고 녹취가 있는데 거기에서 권태훈은 이제 무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 조선 후기 구한말 때 수박하고 택견하고 이거를 두 가지를 정언했어요. 택견이 수박이다. 그럼 수박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요. 수박하고 택견하고 정언을 했는데, 수박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했고,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수박하고 택견 이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때 이 무인들이 했던 것이, 이 수박은 이런 것이고, 택견은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 반대되는 얘기가 묻혀버리고, 송덕기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 처음에는 민속놀이로 11가지 있고, 손을 사용하는 칼집이 하나밖에 없다 하다가, 이게 문화재 지정이 안 되지, 그걸로 11가지로 어떻게 문화재가 되냐, 응? 그러니까 이게 83년도 그 이후,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뭐야? 자, 택견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물본데, 변이 탁계이다. 그 설명하는 겁니다. 변이 뭐냐? 이 설명 문구고, 이 탁계이다. 이건데, 이 설명 문구 가지고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견이 고유적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그런데, 시박이란 게 시박, 서로 시자, 이 칠박자예요. 서로 치는 건데, 여기 뭐라면 졸교지류, 졸교를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제물보에서. 그 시박은 씨름의 일종인데, 이것 역시, 이건 어조사입니다. 어조사. 이건 역시, 이것 또한 탁견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자기들이 필요한 이 정보만 이게 부분 발췌해서 배포하고 이거는 누락을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이 정보를 받는 이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특히, 제대로 된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그런 짓을 하거든.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문헌을, 딱 필요한 것만 잘라서 딱 이게 배포하고, 이거는 감추고 숨겨, 누락을 시켜버린다고. 분명히 이 탁견이라는 것은 변을 설명하는 거예요. 변이 뭐야? 탁견이다. 이건 보통 명사예요. 지금 그 고유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보통 명사라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같은 제물부에 있잖아. 시박 서로 치는 거다. 이거는 실험의 일종인데 이건 역시 이것 또한 그러니까 이것도 탁끼고 저것도 탁끼고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권태훈이 그 당시 구한말 때 그 무인들이 했던 거, 수박은 이런 것이고 탁견은 이런 것이다. 택견은 그 얘기를 했는데 구분해가지고 송덕기 쪽에서 이게 처음에 민속놀이다, 그 택견이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지금 송덕기 지금 권태훈 얘기하고 기술적으로는 차이 납니다. 행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송덕기가 택견이라고 한 거, 그 1973년도까지는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수박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송덕기가 알았냐? 송덕기는 수박에 대해서 몰랐던 분이에요.
이게 뿌리 깊은 나무잖아. 1977년도 영화 서편제 그 주연하셨던 김명고 씨가 송득기 신한성을 만나서 이게 정원을 기록한 게 있어요. 택견을 하는 송노인은 송득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시는 신한성을 얘기합니다. 모두가 수벽치기나 수박기는 전혀 들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 한다. 자, 여기서 체크. 권태우는 구한말 때 피룬대에서 그 무인들이 했던 수박하고 택견을 정언했어요. 구분해서 정언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까지 이제 송득기 쪽이에요. 택견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거는 민속적이고, 이 권태훈이 얘기한 것과 이게 기술적인 어떤 사용 범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유사한 것으로, 이해가 돼. 그러면은, 송득기는, 수박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지금 얘기했잖아. 그거, 송득기하고 신한성 정언이거든? 1977년까지 수벽치기, 수박기, 이거는 이제 수박의 어떤, 유사용어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 이거야. 그 1973년이요. 그런데 83년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11가지 기술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넣고 저것까지도 넣고 해야지. 기술을 막 가져와야지. 그거 할 때 좀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더 그런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문헌을 조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누락을 시켜야 사람들이 이게 탁견이 고유 명사인 것처럼 호도당하고 기망당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막, 이거, 이제 수박처럼 할 수 있는 거거든. 봐라, 수박 입양, 강력 기모, 낙검지 탁견 아니냐, 이거야. 있다고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무인들이 했던 것을 경험한 권태우는 수박과 택견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수박의 형태, 동작에 대해서 정언을 했고 택견에 대해서도 정언을 했어요. 그런데 73년도 송득기는 이 택견에 대해서는 이게 유사해. 행위 주체가 이제 좀 다르지. 이거는 무인 쪽이고 송득기는 서민 쪽입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가 다르고 해서 기술 사용의 범위는 좀 달라. 그렇지만 유사합니다. 택견에 대해서. 그리고 1977년까지 송득기는 이 수박 관련해서 본 일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자기가 정언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이 수박 관련해 가지고 이 택견이 변질되는 거는 이 수박을 짜깁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택견이 지금 77년도잖아. 82년, 문화재 지정이 이게 거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 기술 숫자가 부족하고 체계가 없다 해가지고.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어. 그 이후에, 이거 왠가 잡동사리를 다 끌어다 놓은 거야.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택견이라고 이제 계속 주장해.